오다 작가님은 와노쿠니 편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원피스가 최종장에 돌입한다고 말하였으며 최종장에서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큰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난 원피스의 대전쟁을 살펴보면 조이보이 vs 이모와 20명의 천룡인의 선조들, 록스 해적단 vs 해군 플러스 로저 해적단 연합, 마린포드에서 일어난 정상결전, 루피 키드 로우 vs 빅맘 카이도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장에 일어날 대전쟁은 최소 앞서 말한 4가지의 전쟁보다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세계정부와 루피의 최종 대결로 추정되는데요. 그리고 이 대결에 참전할 인물들을 예상해보면 밀짚모자 일당의 루피, 조로, 쌍디 등 세계정부의 이무, 오로성, 신의 기사단 등 해군의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등은 확실하며 경우에 따라서 혁명군의 드래곤 사보, 검은수염 해적단의 티치 아오키지, 크로스길드의 버기, 미오크 크로코다일, 빨간머리 해적단의 샹크스 벤베크맨, 무소속의 레일리, 행콕, 도플라밍고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 작가님이 언급한 원피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은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원피스 세계관의 운명을 크게 바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아마도 루피가 결국 이무를 꺾어버리며 세계정부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꼽히는 정상결전을 언급하며 원피스 최종장에 발발될 대전쟁은 정상결전보다도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미리 매복한 뒤 하트 해적단을 급습하였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제스와 오거, 도쿠큐가 로우를 노려봤으나 로우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패기를 이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들의 공격을 쉽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트롱거를 타고 티치가 나타났고 티치는 어디로 가든 도망칠 곳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 역시 도망칠 생각은 없었기에 티치에게 절단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 당황하며 듣던 것과는 다른 능력인데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로우와 티치의 공격이 충돌하며 큰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트 해적단 선원들은 로우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밸런스가 무너졌고 이것이 지진인간의 힘인가?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로우의 힘 역시 만만치 않았고 로우는 찰나의 시간에 스트롱거를 절단내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티치에게 곧바로 쇼크 빌레를 꼽아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에게도 치명상을 입힌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티치가 충격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쇼크빌레를 맞은 이후에도 별 충격 없이 로우에게 덤벼드는 엄청난 맷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로우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강자들이 모두 능력자임을 눈치챈 뒤 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제압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를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티치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티치는 하트 해적단의 함선인 탱크 폴라오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배가 없어져 버렸구만. 이래서 해적단이라고 못하겠구만. 도망칠 수단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베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티치는 로키포트에서 네가 심장을 빼앗은 해적 100명이 지금도 해적섬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지. 네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면 축배를 들며 기뻐할 거다. 자, 그럼 수술 열매는 팔아버릴지 내가 쓸지 고민되는군.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며 로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에게 받은 약을 이용하여 강제로 스로나를 사용한 베포가 나타나 곧바로 티치와 바노고를 날려버렸고 베포는 로우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놀라며 뭐 스론 달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달도 없이 스로나가 된 베포를 보며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로우를 데리고 도주하는 데 성공한 베포는 바다로 도망쳤고 로우는 돌아가라 베포, 동료를 두고는 못 간다고 라고 말하며 나머지 동료를 구하러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포는 못 돌아가, 믿어줘 캡틴. 북쪽의 극한 항구에서부터 우린 넘어왔잖아. 아무도 죽을 순 없어. 그러니까 캡틴 죽지마. 부탁이야 죽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해적 트라팔과 로우가 이끄는 하트 해적단 패배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루피는 로저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유명한 캐릭터이기에 독자들은 현 시점 해군에서 훗날 루피의 라이벌이 될 인물은 아카이누, 스모커, 코비 정도로 좁혀지기에 이들 중 제2의 거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미 너무나도 강하며 코비는 거프와 공통점이 별로 없기에 루피와 일부 시절부터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거프와도 공통점이 많은 스모커가 제2의 거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프와 스모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상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한다는 점, 중장이 된 이후 진급을 거부한다는 점, 세계정부 고위층을 혐오한다는 점, 천룡인들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 라이벌 해적을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점, 두 캐릭터 모두 무언가를 쌓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는 점, 거대한 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적과 손을 잡은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스모커가 제2의 거프가 맞다면 훗날 말도 안 되는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일부 시절의 명성을 되찾을 만큼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사실 거프가 거품이었다는 거품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가설은 거프도 스모커와 마찬가지로 초창기 로저를 몰아세웠으며 로저가 강해진 이후에는 맞붙은 적이 없다는 설인데요. 하지만 거프는 록스를 잡아냈으며 카이도우도 인정하는 무장색의 고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프가 거품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이 생전 당시 명실상부 세계 최강 해적단으로 불렸으며 오랜 기간 바다에서 정점으로 군림한 해적단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과거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부터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바다에서 군림해왔으며 이 때문에 전세계에서 흰수염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흰수염 해적단은 이름을 떨쳐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은 상황 해적단의 기준점이 되었던 해적단이기도 한데요. 거프는 루피가 샹크스와 같은 해적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빨간머리가 어느 정도의 해적인지 아는 거냐, 빨간머리는 그 흰수염과 맞먹을 정도의 대외적으로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해적이란 말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빅마움 카이도우 샹크스 흰수염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이들이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사왕 중에서도 규격 외의 존재이며 사왕의 의미 중 하나가 대적 흰수염에 필적하는 해적들이기에 사왕 해적단의 기준점인 흰수염 해적단이 얼마나 강력한 해적단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역대로 보면 록스 해적단, 조이보이 해적단, 로저 해적단 등이 있기에 흰수염 해적단이 역대 최강의 해적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점에 올라있던 시간만 놓고 본다면 최소 30년간 정점으로 군림한 흰수염 해적단이 최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조만간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에는 캐번디시가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해적단, 바르톨로메오가 이끌어가는 바르토클럽, 돈사이가 이끌어가는 팔보수군, 이데오가 이끌어가는 이데오 해적단, 레오가 이끌어가는 톤타타 해적단, 하이루딘이 이끌어가는 신거병 해적단, 올럼버스가 이끌어가는 욘타마리아 대선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은 신세계에서도 먹히는 전투력을 지녔으며 평균적으로 2억 베리 정도의 수준의 무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사왕이나 해군대장과 같은 강자들에게 전쟁을 거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나 신세계에서도 알려질 만큼의 소규모 교전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샹크스가 자리를 피운 틈을 타 샹크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똘끼를 연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들 중 어떠한 해적단이 어떠한 전쟁을 일으킬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밀지모자 일당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어쩌면 이들의 전쟁이 밀지모자 일당이 엮인 대규모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미는 루피가 현재까지 유일하게 자신의 밀지모자를 맡긴 여성입니다. 나미는 과거부터 아론의 지배하에 살아왔으며 아론으로부터 코코야시 마을을 통째로 사기 위하여 1억 베리를 모으기 위하여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둑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계략으로 인하여 나미는 자신이 8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나미는 눈물을 흘리며 루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나미에게 밀지모자를 맡긴 뒤 아론을 날려버리겠다고 선언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아론을 참교육시키며 나미의 염원이었던 코코야시 마을의 평화를 이뤄냈으며 아론을 몰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미는 루피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의 항해사로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루피는 하늘섬에서도 나미에게 모자를 맡겼으며 에이스의 비브르 카드와 자신의 모자를 동시에 나미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공식적으로 나미의 주먹이 고무인간인 루피에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나미가 루피를 때릴 때는 사랑을 담아서 때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거프도 사랑을 담아 루피를 때리기에 패기를 쓰지 않고도 루피에게 데미지를 주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나미는 필름 레드에서 우타와 루피가 진한 포옹을 하자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기에 현재 독자들은 루피의 미래 아내 혹은 여자친구 후보로 나미를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킹은 신의 존족이라고 불리우는 루나리아족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루나리아족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내구성도 매우 뛰어난 종족이며 등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조로급의 강자라 할지라도 데미지를 전혀 주지 못할 만큼 사기적인 능력을 지닌 종족이기에 그야말로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은 과거 마리조아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 레드라인 꼭대기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신의 나라에 거주했던 종족입니다. 루나리아족은 온갖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녔으며 불사조 마르코를 상회하는 신체 내구도를 가진 인물들이었기에 먼 옛날에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루나리아족은 멸종되었으며 루나리아족을 멸종시킨 것은 세계정부의 소행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루나리아족을 발견하여 제보만 하여도 무려 1억 베리를 현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킹은 얼굴을 철저하게 숨기며 카이도우의 그늘하에 있더라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킹은 늘 가면을 쓰고 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부하라 할지라도 단번에 죽여버릴 만큼 자신의 얼굴을 극도로 숨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킹은 얼굴이 매우 늦게 공개된 캐릭터이기에 독자들은 킹의 얼굴을 상상하여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킹은 심각한 상처를 입어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예측하거나 카타쿠리처럼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킹은 조로에 의하여 강제로 얼굴이 공개되었고 킹은 의외로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외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얼굴을 보유했습니다. 그렇기에 킹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 킹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되었고 나무위키, 틱톡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악마의 열매는 열매라고 불리기에 대부분이 과일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열매마다 색깔, 모양, 무늬가 천차만별이기에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도감도 존재하기에 악마의 열매를 골라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의 맛은 매우 맛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든지 잘 먹는 루피조차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인상을 찡그리며 되게 맛없다고 평가했으며 카코와 칼리파는 악마의 열매를 씹으면서 구토를 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를 딱 한 입만 베어 먹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버기처럼 통째로 삼켜도 능력자가 되기에 숨을 참고 물과 함께 먹어버리면 악마의 열매의 맛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깔끔하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매우 진귀한 물건이며 상황과 해군이 독식 중이기에 평범한 인간은 악마의 열매를 보는 것조차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트블루의 주민들은 악마의 열매 자체가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평생 동안 단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할 만큼 악마의 열매는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희귀한 만큼 매우 비싼 값을 자랑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위대한 항로로 모험을 떠났다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무슨 열매인지 관계없이 경매로 내놓으면 최소 1억부터 경매가 시작되며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는 무려 50억 베리에 팔릴 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상금이 50억 베리가 넘는 인물은 로저와 흰수염밖에 없습니다. 일지모자 일당과 세라핌 징베가 대결하던 도중 진짜 베가펑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났고 베가펑크는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밀지모자 일당 전원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우섭은 베가펑크가 계속 튀어나오자 설마 나도 베가펑크? 라고 농담을 건넸고 프랑키는 넌 아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혹시 이 섬이 미래로 보였나?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미래 수준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학력을 지닌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이 섬이 미래의 섬이 아니라 과거의 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이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자 베가펑크는 900년 전에 높은 문명을 가진 왕국이 실존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900년 전은 공백의 100년이라고 불린 시기이며 원피스 세계관 역사가 크게 뒤바뀐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조이보이가 세계정부에게 패배하였으며 새로운 세계가 수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에그헤드 섬이 미래의 섬이 아니라 과거의 섬이라는 것이 나온 것과 하필이면 900년 전에 존재했던 왕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세계 정부와 천룡인 이무가 높은 문명을 가진 왕국을 멸망시켰으며 당시 이 왕국의 왕이 조이보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제거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세계의 금기인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과 공유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루피는 아론, 돈클리크 등 이스트블루에 걸출한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뒤 이스트블루 내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현상금도 3천만 베리를 달성하며 어엿한 해적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더 이상 이스트블루에서는 이룰 것이 없었으며 더 머무를 이유도 없었기에 위대한 항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위대한 항로와 이스트블루를 이어주는 마을 로그타운에 도달하게 되었고 로그타운은 루피가 목표로 하는 해적왕 로저의 고향이자 로저가 처형된 곳이기에 해적들에게는 의미가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로그타운에 잠시 머무르며 해적왕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그타운을 지키던 인물은 해군대장 스모커였고 스모커는 이스트블루의 최고의 문제와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루피를 잡아서 임펠다운으로 보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처음으로 등장한 원피스의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루피에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루피를 위기로 몰고 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이 처음으로 마주한 해군본부 소속 영광급 장교인 인물이기에 스모커는 첫 등장 당시에는 세계관 최강자급 포스를 풍겨댔습니다. 배양색 패기는 단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전투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공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배양색도 휘감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렇다 극소수의 강자만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는 배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 것 외에도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공격에 활용하는 경지도 존재하며 현재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인물은 샹크스와 로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양색 패기를 고도로 숙련한 이들이 충돌하게 된다면 닿지 않고 충돌하는 것이 가능하며 충돌만으로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배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해버리는 경지에 올랐고 샹크스는 견문사해, 견문색의 살인마 등의 이명이 생겼습니다. 세라핌 리오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질질 끌러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0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라며 야 그 베가펑크가 네 눈앞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것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기에 CP0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일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 돔의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면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런 도발에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니놈이니까 말이다. 니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 동맹이 체결됩니다. 원피스 캐릭터 키순이 탑5 5위 산우안 울프 검은 수염의 간부이자 거대 열매를 먹은 산우안 울프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키를 최대 18,000cm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4위 스루메 어인섬을 지키는 거대 크라켄 스루메의 키는 30,000cm입니다. 3위 해왕류 원피스 바다의 공포적인 존재 해왕류의 평균적인 키는 50,000cm입니다. 해왕류들은 죄다 크기가 다르기에 50,000cm보다 큰 해왕류도 있으며 더 작은 해왕류도 있습니다. 2위 즈니샤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생물이자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인물 즈니샤의 키는 350,000cm입니다. 1위 마의 삼각지대 괴물 아직 정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최소 즈니샤보다도 거대한 마의 삼각지대의 괴물의 키는 대략 500,000cm로 추정됩니다.